골디락스예요. 반가워요. 구독자분들은요, 지금 삶에 만족하고 계시나요? 지금 나의 삶에, 그리고 오늘 하루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게 아니라면은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는 거냐면 분명히 조바심이라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조바심을 느끼면서 살아갈까? 어느 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굉장히 두려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헛수고를 할까봐 이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내가 지금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뻘짓일까봐, 어떤 결과가 없는데 헛수고를 하고 있을까봐 이게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저 항상 그랬어요. 저는 항상 뭔가 하나를 목표를 딱 정해두면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편이었거든요. 목표를 정해두고. 대학원을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20살에 정한 전공을 29살까지 꽤 오랫동안 잡고 있었죠. 대학원에 들어갈 때도 목표를 딱 정한 거예요. 내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이면은 아주 멋진 통역사가 되어야지 라고 목표를 딱 정했죠. 그런데 이걸 졸업함과 동시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 헛수고가 되어버린 거죠. 이 전공 공부한 게 아주 무의미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조바심이 났던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아기를 기르고 있는데, 동기 친구들은 점점 더 자리를 잡고 막 잘 나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집에서 아기를 보고 있는 시간이 행복하고 이렇게 느끼기에는, 뭐랄까요. 내가 아기를 보고 육아를 하는 시간이 뭔가 나의 성장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조바심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글을 쓰게 됐어요.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그냥 글을 쓰게 된 거거든요.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뭔가 목표를 정하고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무슨 2022년도까지 엄청 유명한 작가가 되어야지. 이때까지는 책 한 권을 반드시 출판해야지.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한 게 결코 아니었어요. 아무도 청탁하지 않았고, 아무도 내 글을 기다려주지 않는데 저는 매일 글을 썼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글을 쓰고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내가 이 글을 혼자 쓰고 있는 시간이 내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글을 썼는데 정말 재미있죠. 일이 점점점 잘 풀리는 거예요. 글을 썼다 하면은 메인에 오르는 거예요. 카카오 메인에 오르고 네이버 메인에, 브런치 메인에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글쓰기 강의를 한번 해보자는 제안이 들어왔고, 그렇게 강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죠.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모아가지고 글 연재,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의 글 연재 서비스를 하고 있기도 해요. 글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글 전공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언어 전공을 10년 했던 게 분명히 도움이 된 거예요. 내가 중국어를 전공했는데 이 중국어로 글을 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 공부를 하면서 사고 체계가 바뀌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한 언어를 배운다는 거는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사고하는 체계가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모든 경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편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했던 경험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험들도 다 글에 녹아나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조금 더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시간 낭비, 헛수고, 인생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경험, 이런 거는 결코 없다. 이거를 아주 확실하게 믿게 됐어요. 삶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을 때에 줄 것이라는 아주 깊은 믿음이 생겼어요. 이러한 확신이 생기니까 더 이상 조바심이 나지 않게 되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경험이 내가 꼭 해야 되는 거고 언젠간 나의 인생에서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러한 확신만 있다면은 조바심이 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아득바득 돈을 모으고 있는데 친구들이 막 집을 샀어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조바심이 나는 이유는 나한테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렇게 돈을 모으고 있는데 이 돈이 딱 3년 뒤에는 나한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만족할 만한 집과 차를 딱 선물해주는 노력이다
라는 확신만 있으면 어떤가요? 조바심 나지 않죠. 내가 아기를 기르고 있는데 지금 아기를 기르고 있는 시간이 잉여의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이 걸음이 되어가지고 딱 3년 뒤에 회사에 딱 복직했을 때 이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딱 부장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조바심은 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저의 이런 생각에 확신을 더해준 책이 있어요. 뭐냐면은 짜잔! 모지스 할머니 평범한 삶의 행복을 그리다라는 책이에요. 제가 선물 받은 책인데 책이 너무너무 이쁘죠. 글도 적어가지고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이 모지스 할머니는 미국 할머니예요. 1860년에 좀 힘든 집에서 농부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부유한 집에 가정부로 일을 했어요. 태어나서부터 평생 그렇게 가정부로 일을 하다가 같이 일을 하던 농부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평생을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거든요. 농장 일을 하면서. 그러다가 할머니가 그림을 그리게 된 게 70살부터였어요. 70살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0살까지 그림을 그렸어요. 처음에는 그림을 그려서 그냥 주변에 막 무료로 나눠줬어요. 공짜로 나눠주다가 1달러, 2달러 받고 그림을 팔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뉴욕의 그림 수집가의 눈에 우연히 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 그림을 사가서 전시회를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 그림에 아주 폭발적으로 반응을 했고 이 할머니 기념 우표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 이제 미국 대통령이 모지스 할머니 기념의 날을 만들기도 했어요.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가 되기도 했는데 할머니 그림의 대부분은 100살이 넘어서 그렸어요. 할머니는 인생의 대부분을 농장에서 일하면서 지냈잖아요. 가정부로 지냈잖아요. 삶이 하루하루 행복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떤가요? 할머니의 하루하루 그 삶이 이 그림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목표한 대로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젠간 나의 삶이, 나의 노력이 이 모지스 할머니 그림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내가 지금 오늘의 하루를 그리고 뭐 나의 10대를 20대를 그리고 30대를 내가 이걸 행복하게 여기든 불행하게 여기든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나의 지금 삶도 이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 한 편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다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의 모든 삶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이게 한 편의 그림, 대단한 작품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바심에서 많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처럼 항상 뭔가 목표를 정하고 항상 노력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를 얻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면은 삶의 한 순간순간이 그림이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삶은 그것보다 더 큰 무언가를 나에게 줄 것이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가요?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싶지 않나요? 누구나 이 책을 읽으면은 나의 삶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삶의 한순간을 만나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책을 선물해준 언니한테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